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라 정치권도 조기 대선 국면으로 돌입했습니다. 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그리고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자, 4일 오전 11시 22분이었습니다. 헌재가 주문을 읽은 시점이었으니까 이제 딱 이틀이 지났습니다. 네. 헌재가 전원 일치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는데 그 후에 굉장히 또 여러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무엇보다 주말인 어제도 찬반 집회가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기에 이제 정치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 봐야겠습니까? 네, 물론 헌재의 선고가 나온 후에 찬반 집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려했던 극단적인 그런 폭력 사태로 비화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비록 한국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적어도 해외의 시각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의 만장일치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은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 헌재 선고의 내용을 보면은 야당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일방적인 그러한 잘못으로 문제가 야기되기보다는 이것을 대화와 타협이라든지 민주적 논리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치달은 상황에 대한 헌재의 질타가 있었다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정치권의 진영 논리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조기 대선에 임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단 보복 이전의 정치 통합, 그다음에 진영 논리보다는 역시 정치라는 건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투적으로 들리지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뭔가 정치권도 지지자들을 활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형국을 만들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고 그것을 조기 대선을 통해서 평가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요.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선고 전에도 그랬고요. 선고 이후에도 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정치권에서 좀 통합을 위해서 힘써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국민 통합은 이제 당연한 거죠.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결정문을 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완전 명문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역시 이제 결론 부분이 모든 헌법재판관들의 생각에 집약돼서 정리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결론의 첫머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으로 이 결론 부분의 머릿말이 시작이 됐는데 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역시 이제 헌법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 그리고 또 대통령의 헌법소 책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이 결론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대목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헌법재판가들이 규정을 지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된다. 라면서 비상기엄이라는 국가 긴급권이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적시를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시종일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와의 대립과 관련해서도 헌재가 언급을 했습니다. 국회와의 대립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회는 배제의 대상이 아니고 협치의 대상이다. 국회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선택된 이 야당을 배제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제 부분을 분명히 적시했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가를 충격에 빠뜨리고 또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분야 전 분야를 혼란에 빠뜨렸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대안이 있었다.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든지 또는 국민 투표를 한다라든지 법률안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역시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인 손실을 압도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유념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틀 전에 선고가 내려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서초구에 있는 사저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뭐 이번 주말은 넘길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개인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퇴임이라든지 탄핵을 당해서 다시 사저로 돌아갈 때 이제 그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으로 가는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주민들이라든지 경호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지금 퇴거 준비는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조기 대선의 그 일자는 거의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바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상 주말 내 퇴거가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은 퇴거하는 것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튼 지금 파면이 됨으로써 매우 제한적인 경호 외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대부분 이제 박탈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이 과연 사저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사 준비 등 때문에 주말 내로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계신 거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금 법에는 전 대통령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이 관저를 비워줘야 되는지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초로 이제 대통령에서 탄핵 파면이 돼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언제 옮길지 모르지만 뭐 이게 마냥 길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며칠 내로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일단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예.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만은 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예. 경호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경호 인력들이 거주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서초동으로 옮긴 다음에 시간을 갖고 다시 새로운 거처로 옮길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 이른바 제3의 장소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이 사저를 준비하는 예산이 이제 한 140억 정도 책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돌아갈 사저를 마련할 가능성이 또 있다. 다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당장 내란죄와 관련해서 재판이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저 문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되기는 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서 이제 국회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대선과 관련한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도 김윤덕 사무총장에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현장 완전한 함께 내란 보시죠. 종식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형사재판부와 수사당국은 내란 세력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직 파면이 내란의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다시는 유언, 위법한 무력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할 수 없도록 국민 생명과 주권을 앗아가려 할 수 없도록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합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집중해야 하는 일은 민생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지원, 복구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도 매우 시급합니다. 추경 또한 서둘러서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는 일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과, 말뿐인 승복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께 사죄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차기 대선을 운운하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1호 당원이 국민을 배반하고 파면당한 지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윤석열은 지나간 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동조하고 심지어 내란 수계에 복귀를 회초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선긋기에 바쁩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선동에 동참했던 의원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취합니다. 국민 앞에 내란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내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헌정 질서를 정상화하고 국가적 불행과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국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당은 절제된 자세로 다가올 대선을 준비하겠습니다. 통합과 안정, 희망과 미래의 새로운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소속과 성함 말씀.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벌어진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대응 방향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조기 대선일 확정, 민생 회복 등을 언급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는 윤 전 대통령의 제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내놨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현 상황과 관련해서 조기 대선일 빠르게 발표해야 된다. 그전에서 요구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해야 된다. 그리고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함께 듣고 오셨는데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한다라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60일 내로 이제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제 제명을 당시 여당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명의 여부는 여당의 결정 사안이지 야당이 주장하거나 요구할 사안은 아니고요. 관련해서
국민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오늘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제명하라 그러면서 또 뭘 비난을 하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치 또 지나간 과거는 과거다 하면서 선긋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제명하라는 요구는 선을 그으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을 긋는다고 또 이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는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장한 것 같은데 애진작의 선긋기를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긋기를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움직임에 대해서 이걸 민주당이 비난하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지금 일당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가장 유리한 입지를 지금 점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뭐 이런 주장은 얼마든지 사무총장이 나와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두의 통합의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통합이라는 얘기가 안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점은 참 아쉽죠. 적어도 그 정당으로서 큰 그림과 함께 어떤 그 대승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개진될 때 오히려 국민들이 안도감과 신뢰를 갖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짚어주신 부분은요. 윤 전 대통령 제명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 민주당의 이런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순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부분이 모순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국민의힘의 중진들 대표적으로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이런 분들은 사실상 내란을 정당화하는 그런 발언과 행동을 계속을 해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헌재의 어떤 결정 자체를 사전에 승복하지 않는 그런 이제 메시지까지 내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인들이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경과 내란을 정당화하는 그런 입장을 보일 경우에는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가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도부는 사과를 내놨지만 사실상 이런 중진들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방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전히 제1호 당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반성한다면 확실하게 출당이라든지 구체적인 뭐 제명 조치를 해라라는 요구는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지만은 지금 12.3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인 혼란, 경제적인 혼란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됐느냐?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제1야당이 아니라 제2일당이 됐기 때문에 제1당으로서의 민생과 경제를 책임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공범들에 대한 확실한 사법적인 단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당연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으로 인해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금 급한 상황인데도 지금 대선 날짜가 확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빨리 날짜를 좀 공고해라.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도 당연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 내수 침체와 관련해서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추경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추경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지금은 뭐 국민의힘에서 추경에 동조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해 민주당이 계속해서 추경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국민의힘이 보여왔고 지금 추경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10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최소한 15조에서 20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경 규모도 충분히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달라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찬탄파 그리고 반탄파가 굉장히 치열하게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선긋기를 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음.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라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할 주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선을 그으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얘기 중에 의원들의 다수가 지금 선을 그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셔갖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이어서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결국에는 경선과 관련해서 움직임을 굉장히 빠르게 이어갈 텐데 이재명 대표 대세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민주당 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좀 8일 전으로 이제 당 대표직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세론이 계속해서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한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그 대세론은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돼서 만들어진 대세론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대세론으로 굳혀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런 현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글쎄 그게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실제로 그 여론조사상으로 당 지지율에 있어서 그 차이가 아주 크게 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지난 갤럽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41% 그리고 국민의힘이 30대 중반인가요?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였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직선거법 2심에서의 무죄 선고로 다른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은 지금 크게 이것이 화두로 제기되는 상황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일단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상당히 유리한 지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변수가 생긴다면은 그거는 상당히 드라마틱한 변수일 텐데 과연 그게 나올지 또 만약에 나온다면 무엇일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변수가 있다면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나오는 변수이지 다른 상황적 변수가 되기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 조성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4일 동안 그러니까 즉 4일 탄핵 선고 전까지 이제 진행한 조사입니다.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정당 지지도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41%입니다. 그리고 장내 정치 지도자와 관련해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34%, 김문수 장관 9% 등 내용인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 등은 저희가 갤럽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예. 거기서 5초만.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은 여론 지지율을 받았는데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렸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현 상황에 대한 여론조사 짚어주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지금 국민의힘과 비교해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경선의 흥행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다가오는 주에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좀 어떻게 예측을 해봐야겠습니까? 일단 뭐 당장 이번 주부터 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선 체제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뭐 한 9일쯤 대표직을 사퇴할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도 대선 준비
그래서 경선 준비위원회가 뜰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경선관리위원회를 이번 주에 출범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후보 등록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60일 이내로 모든 대선 과정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치 일정 뭐 여나 야나 모두 똑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대선은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불리한 그런 대선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제1호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탄핵돼서 파면이 돼가지고 직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책임을 국민들이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60에서 80명 정도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진들 포함해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 몰려가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는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거는 내란 옹호 정당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주권자로서 오는 조기 대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국민들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에서는 중도층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면은 51대 49의 싸움이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0.7% 차이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중요한 것은 이 30%에 해당되는 중도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반인 여론조사보다 중도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래 대선 결과를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본다면 이거는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는 게임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중진들이 스스로 초래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1일부터 3일 시행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그럼 이어서 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 내 상황 저희가 짚어보고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그렇고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국민 완전 경선제 관련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민주당 당원들 또 그리고 지도부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친명계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떠한 경선 룰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또는 뭐 야권 전체의 대선 주자가 되는 데는 전혀 변수가 없다. 다만 모양새와 또 명분의 문제인데 비명계가 주장하는 그런 속셈과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에서 주장하는 속셈 좀 다른 것 같아요. 비명계가 완전 통합 국민 경선제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에게 좀 타격을 입혀보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가 돼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걸 좀 막아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번에 통합 국민 경선제를 통해서 여기에 이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는 그런 정책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산 또 그리고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면은 그 정부에서 조국 혁신당의 참여 지분도 좀 확보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 비명계는 100% 완전 국민 경선제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50대 50, 국민 여론조사 50%, 또 당원 여론조사 50% 이걸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보를 한다 그래도 5대 5의 골간을 유지하는 뭐 7대 3 정도
그런 상황의 타협은 있을 수 있지만 완전 국민 경선제는 역선택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지금 뭐 민주당 지도부라든지 비명계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결과는 좀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제3당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3당 변수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예. 이것이 지금 그 권력이 누구에게 지금 가고 있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원론적으로 하면 국민 경선제를 하는 게 맞아요. 대한민국의 이 정치가 왜곡되는 상황이요. 공천하고 경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완전 국민 경선제로 선관위의 그 관리 감독하에 같은 날 하는 것. 역선택 운운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지금 앞으로 남은 과제는 바로 그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와 개헌을 하느냐의 여부죠. 권력이 누구에게 가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정치가 왜곡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 이번 주에 시장직을 사퇴할 예정으로 알려졌고 자신의 SNS에도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잠룡들, 이른바 잠룡들 움직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저희가 아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의 상황, 이제 당내 통합, 분열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습은 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 순수히 개인 생각인데 당내 예. 통합에 대한 개념 정의가 다른 것 같습니다. 당내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 정당이 되어야 한다면은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상당수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게 당내 통합이라고 보는데 그 당의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네들의 생각을 좀 더 결속하는 것이 당내 통합이라고 곡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탄핵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찬탄, 반탄, 갈등 얘기가 나오고 이건 참 불미스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선거라는 거는 바로 당내 지지자들만 선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니지만은 상당히 부동층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이미 대통령이 탄핵되었다는 그 상황 자체가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한다라는 눈물겨운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견인하고 또 당 지지자들도 선거일 날 투표소로 적극적으로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드는 데 통합의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마 잠룡들은 굉장히 많고 국민의힘 자체의 경선은 주목을 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지금 경선의 승자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양한 이제 잠정적인 대선 후보들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이번 주에 그 움직임이 좀 본격화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주에 움직임이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움직일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출마를 기정사실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조만간 움직일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예. 과연 찬탄 후보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반탄 후보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라는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이제 대표적인 주자는 이제 김문수 장관인데 과연 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또 보수 정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선 주자가 나와서는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도 끌어안을 수가 없고 중도 확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대로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가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 상대로만 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24%로 압도적으로 우세거든요. 이거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예, 갤럽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지지층 또 보수 지지층에서도 의견을 유보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응답층이 43%나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찬탄 후보가 나올지 반탄 후보가 나올지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앞으로 좀 변수가 있어 네. 보이고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대선 과정에서 정광훈 씨하고 같이 선거운동 전면에 나선다면 보수 지지층에서 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로 대선에 임할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분열 세력이 나와서 또 독자적인 극우 정당이 하나 생길 수도 있을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갖고 좀 상당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회견을 이제 오후에 연다. 회견을 열어서 이제 국민들에게 개헌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개헌을 이제 공식적으로 좀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오후에 지켜봐야겠지만 앞서 특히나 국민의힘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그동안의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서 우리가 정말 수많은 그 비극과 총극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출신의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모습이고 정치 원로들이나 현재 정치인들도 개헌에 대해서는 거의 한 목소리인데요. 여기 이 개헌 문제야말로 변수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선에 당선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뭔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개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헌법을 개정하고 개혁의 단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지는 사람 또는 가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자기 몫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개헌이 화두로 떠오르면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답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사실 앞서 대선 때도 이러한 개헌과 관련한 공약이 계속 제시는 됐습니다만 흐지부지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임기 말에도 이런 이야기가 또 요구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또 차기 주자들의 이해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또 무산된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과연 이루어질지와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신중한 모습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대선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시대적인 요구, 국민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실제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도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개헌을 공약으로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개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집권 세력, 새로 출범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내놔가지고 결국 개헌이 무산된 적이 있었고요. 예. 두 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의지가 있었다면은 집권 초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본인이 탄핵 위기에 직면하니까 그때 이제 개헌 카드를 꺼냈다라는 부분을 좀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은 과연 국민의힘이 개헌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세력인가 정당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선에 지금 임할 그런 명분과 전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설 것 같은데 뭐 그건 하나의 대선 전략을 할 수가 있지만은 좀 진정성을 갖고 개헌에 임해줬으면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개헌이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당의 후보든 야당의 후보든 지금 이제 여야가 구분이 좀 모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민주당 후보든 국민의힘 후보든 구체적으로 좀 개헌의 로드맵을 공약으로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권자 국민들에게 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의 정치권 상황, 정호김 전 국회의원 그리고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